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1% 넘는 갭 상승을 하였지만 상승분을 모두 내주는 음봉을 맞았고,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을 계속 죽이는 가운데 나스닥에서 처음 조정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AI 주식들이 얻어맞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아참, 디스클레이머 얘기하면 따라하지 마십시오. 먼저 아시아 세션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후 338.50선까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갭 상승은 물론이고 SK하이닉스가 개장에 연중 신고가를 갱신해버렸죠. 그렇게 강력한 갭 상승을 하고 나서 현물시장 개장과 함께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2차전지 주식이 주로 얻어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물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40분간의 하락은 이격 조정 차원에서의 하락이었다면 10시 이후에 시장이 더 가지 못한 것은 중화권 증시가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장중이 선물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1포인트 정도만 저평가 상태였죠.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난주에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0.5포인트, 0.6포인트 이렇게 상당한 저평가의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오후 1시 이후에 지수가 눌릴 때는 선물 미결제 약정마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아직은 추세 매도도 추세 매수도 아닌 그냥 박스권 내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335.5선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횡보를 하면서 변동성 지수는 다시 18포인트대로 내려갔는데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변동성 선물은 14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유럽은 14.6, 그리고 미국은 S&P 변동성은 14.05포인트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화요일에도 옵션 다이어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위로도 아래로도 닫혀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는 반도체 주식이 버티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를 포함해서 2차전지 주식이 강하게 밀리면서 코스닥 150 선물은 61선을 깨는 음봉이 나왔어요. 거기에 더해서 360140이라는 ETF 보시면 기관이 사흘 연속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기관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관은 그냥 선물과 코스닥 150 선물 그 호가 차이를 보면서 그것에 맞게 ETF의 호가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 ETF를 그동안 매수해 왔던 것을 청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상대적 약세가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좀 더 보면 지수가 일중 고점에서 꽤 많이 밀려서 종가 저가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비결은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내내 강세였던 것이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적인 숏포지션 잡는데 망설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풋옵션 변동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 17일과 같은 강력한 그런 음봉 나오는 거, 요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17일에 들어왔던 매도의 비결은 지난 금요일에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매도가 다시 쌓인다 하더라도 아직은 340에서 325라는 박스, 여기서 계속 변동성 매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옵션 다이어트를 충분히 하고 나서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시장 이야기하기 앞서 저는 오늘 유럽이 휴장인 줄 알았어요. 보통 아시아 세션에서 중화권 증시가 마이너스 2% 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유럽 세션이 초반만큼은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오늘 유럽 증시는 개장 후 17분 정도는 오버슈팅을 줬는데 그것도 얼마 오버슈팅 안 준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눌림이 나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낙폭이 낮았어요. 그리고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또 유럽 마감 때는 상승분을 어느 정도 되돌려줬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주 좁은 진폭 내서 그냥 맴돌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낮은 일중 진폭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은 생각보다는 얼마 하락하지 않았는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변동성 선물이 2.5% 넘는 하락을 했지만 지금 절대 수치가 낮아요. 그래서 포인트로 따지면 0.4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중 변동성을 고려하면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선물은 잔존 기간도 고려해야 되는데 약 한 10거래일 전에, 10일 전에는
이 잔존일 대비 변동성 선물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흘 연속 다시 변동성 매도가 쌓였죠. 그러면 이번 2월물에는 변동성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0일 동안의 변동성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좀 변동성 하락에는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번 주 목요일에 ECB 금리 결정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FOMC가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얼마인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보지만 일단 당장은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장기물 중심으로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워낙 눌렸기 때문에 자율 반등이 나온 것이지 뭐 의미 있는 상승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경제 지표도 없었죠. 그래서 시장은 뭐 특별히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통화 시장은 좀 달랐습니다. 오지 그리고 루니 같은 이 원자재 통화가 다시 눌렸고요. 또 페소화도 다시 눌렸죠. 아무래도 이 중화권 증시가 약세를 보이니까 뭐 상품 통화도 약하고 이머징 통화도 눌릴 것 같은데 내일 BOJ가 있죠. 오늘 달러 바스켓 강세로 엔화가 고개 좀 들려고 했던 것을 다 눌러버렸어요. 근데 BOJ 이벤트로 엔화의 눌림 저는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게 나오면 이제는 엔화 롱을 보고 잡니다. 이걸 콜옵션을 담을지 아니면 선물로 매수할지는 조금 더 고민하겠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는 즉 150엔을 깨고 내려간다. 뭐 151엔, 152, 153 이거는 엔화 롱 볼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기름 시장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유럽 세션 초반에 텍사스 기름은 72달러 중반까지 밀린 등 이번 주 약세 흐름 나온가 싶었는데 저녁 6시 이후로 이유 없는 기름 매수가 시작되면서 새벽 4시까지 쉬지 않고 상승했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도 2.76% 상승, 또 일중 저점 대비로는 뭐 3.5% 상승, 이게 다 스트레이트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기름 왜 이렇게 오르나 무슨 이슈가 있었나 궁금하실 텐데요. 시장에 뉴스 플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 그 주말에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유시설을 공격해서 유가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 게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유가는 하락 출발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있었던 그런 공격,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별일 없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라고 보지 않고요. 오늘 2월물 텍사스 기름 만기였거든요. 보통 이제 선물 만기 며칠 전부터 롤오버가 시작돼서 만기일 당일은 신규 진입이 아니라 청산 거래만 됐죠. 그래서 시장은 지그재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최종 거래 30분 전까지 스트레이트 상승을 주면서 포지션 청산이 나왔어요. 이런 상승은 브렌트 기름에도 영향을 미쳐서 브렌트 기름이 80달러 돌파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수급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결국 30분, 만기 30분 남겨놓고 2월물 텍사스 기름은 다시 75달러로 최종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브렌트 기름도 80달러 이하로 내려와서 마감했어요. 이렇게 수급에 의한 움직임은 전체 시장으로 봐서는 노이즈에 불과해요. 사실 아까 브렌트 기름 뭐 80달러 넘길 때는 야 이거 강세 전환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수급에 의한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요. 80달러를 넘기면 일단은 좀 줄여야겠죠. 줄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규 매도를 더 늘리지 않는 등. 그러나 전체 시장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롤오버와 관련된 만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또 나스닥 선물 위주로 상승이 나왔어요. 아시아 증시가 밀리던 말던 나스닥 선물은 줄창 상승해서 0.5%대 상승이 나왔고요. 또 러셀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서 개장은 1% 갭상승 출발하게 됩니다. 본장 개장 후에 러셀은 더욱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1998.70포인트, 그러니까 2% 넘는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선물도 개장 후 5분 동안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등 초강세 흐름이 있었지만 이후 차익 실현성 매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17,450포인트를 깨는 눌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시장의 하락을 유도한 종목은 AMD,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AI 관련 주식들이었어요. 특히 AMD는 뭐 부정적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기록한 양봉을 한 방에 감싸는 그런 음봉이 나오게 됐죠. 그 외에도 약간 잡주 취급을 받지만 뭐 슈퍼마이크로라는 이 서버용 메인보드 업체도 장대 음봉 만들어 밀렸거든요. 이게 현물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은 참 의미 있는 갭상승이 나오고 0.5% 그리고 음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오늘 AI 주식의 하락은 시장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할 수 있겠어요. 물론 1월이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나스닥이 상승세 아직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장중에 나스닥이 계속 매도 압력을 받았지만 변동성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어요. 결국 S&P 변동성 지수 빅스는 14.05포인트까지 밀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시장은 이 하락을 해도 변동성이 살아나기 어려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코멘트를 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하루였고요. 경제 지표도 따로 없어서 변동성은 계속 죽어나갔는데 잔존일을 감안한다면 변동성 선물은 이제 다시 고평가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난 1월 12일에 변동성 선물을 제가 14.35포인트 매수했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한 4거래일 만에 15.9포인트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번에 사흘 연속 변동성 매도를 얻어맞으면서 다시 변동성 신저가를 갱신하려 하고 있어요. 변동성 선물 매수분은 14.2포인트 모두 청산하고 다음 변동성 바닥 자리를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이 시비에 대해서도 시장은 비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이번 주 후반까지 변동성은 계속해서 레벨 다운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조금 더 눌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해외 시장의 변동성 대비 상당히 지금 고평가 상태죠. 그래서 방향성 없이 양옵션 프리미엄을 이번 주 내내 더 죽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에서 335 레인지 내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한다고 보고 비추세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요. 화요일은 비오지 이벤트가 있죠. 지금 일본이 굉장히 과속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벤트와 함께 고가권에서 오버슈팅 또는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 보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장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땡큐 하면서 해당 구간 내에서 역추세 대응을 하는 것이 퍼포먼스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 선물 매수 포지션 청산했고 기름 매도를 다시 쌓고 있는데 매도를 쌓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브렌트 기름이 80달러 넘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도는 멈췄고요. 80달러 넘겼다고 해서 계속 오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박스이 상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숏을 쌓을 계획이에요. 아울러 나스닥 매도 계속 보유 중인데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비추세 매도를 할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엔화를 150엔부터 재매수할 생각인데 152엔까지는 선물 매수로 대응하고 153엔 넘어가면 선물 늘리지 않고 콜옵션 매수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152엔, 153엔 이야기하는데 N 선물로 얘기하면 N 선물 가격이 하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엔화 약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